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 전략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민소 아나운서와 제가 직접 브리핑까지 준비해본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장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에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는 작전명 시크릿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껴서 일정들이 상당히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MBN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양시장 마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최저점으로는 2,486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10포인트 정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2,495.76포인트에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코스닥도 오늘 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코스닥은 빨간불을 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무려 오늘 2%가량 또 추가 하락이 됐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요. 오늘 하락 종목은요. 거의 딱 이제 1,900개 종목이 딱 떨어지게 하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환불금이 나오거든요. 그쵸. 과연 증시에 좀 활력이 될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한 달 내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000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국 최대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또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파업 리스크는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GM과 포드의 장기 파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수혜를 받는 자동차 부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또 오늘장에서 모처럼 엔터주들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신흥그룹 데뷔에 대한 사이클이 기대감이 형성이 돼주면서 관련 종목들 빨간불을 켜줬는데 그중에서 웃지 못한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특징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계속해서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블랙핑크의 제니와 지수가 각각 1인 기획사를 설립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올라왔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또 YG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4%가량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1%대로 낙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자, 이러한 엔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현재 좀 전반적으로 시장 우리가 눈이 갈 곳은요. 첫 번째 중국 소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중국도 국경절을 앞두고 거의 열흘 가까이 쉬고 있거든요. 네. 중국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로 우리나라 추석도 좀 쉬고요. 중국도 쉽니다. 중국은 이제 9월 29일부터 10월 6일 주말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열흘 가까이 쉰다고 합니다. 열흘이라고 한다면 정말 해외여행 어디를 가더라도 부담 없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확실히 현저히 우리나라에 유입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요, 전달과 비교했을 때 벌써 35%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재 소비액, 우리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를 쓸지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금액들이요, 벌써 6조 9천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금액은 거의 이제 7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앞두고 있는 연휴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리오프닝과 중국 소비주들과 연관지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유력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두 섹터, 다른 두 종목은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면세와 그리고 카지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면세를 좀 볼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인 여행 상품 이 패키지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다 연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80%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면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숙박도 신라 호텔도 있고요. 신라 그렇죠. 스테이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꼭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립스틱 효과가 있죠. 중국도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처럼 명품들 막 플렉스했던 것처럼 사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립스틱 같은 이런 명품이지만 어느 정도 좀 비용은 적은 것 그런 걸 통해서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현재 올리브영과 현대백화점 수혜에 대한 이야기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올리브영 가면은 외국인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노란톡 선물하기에도 네. 스몰 럭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또한 면세 갖고 있죠. 그리고 백화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여기에 접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카지노는 어떨까요? 파라다이스 또한 현재 전방이 좋습니다. 지난 2분기에 역대급 드랍액이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 유입을 포함해서 VIP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그 기록을 이제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년 중국인들의 VIP 드롭액이요. 2019년 역대 최고치였던 수치의 94%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효과에 더불어서 지금 한 달 동안 호텔신라는요. 거의 12.48% 주가가 올랐고요. 아모레퍼식 8%, 파라다이스는 무려 15% 올라갔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어떤 소비를 했고 그 트렌드가 주가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우리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추석 이후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또 리포트가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 바로 반도체예요. 시장이 조정하고 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뭘까 하고 봤더니 바로 반도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봤는데요. 일단 산업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9월 27일 새벽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속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수요 대비 공급 미달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수요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10월 6일 우리 추석 지나고 오면 또 삼성전자의 잠정 그렇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10월 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조금 더 이 실적 프리뷰 구간에서 그렇죠. 주가 방향성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정도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 하면은 미국 칩스법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유럽에서도 유럽판 칩스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맞아요.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요. 이유가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한테 돈을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뜸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럽판 칩스법이 시행되면서 유럽에서는 반도체에만 61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을 20%가량 점유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은 왜 아직까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는 유망하게는 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유럽 쪽으로 좀 미미할 것으로 아직도. 예상이 되면서 예. 삼성과 SK하이닉스 이쪽으로의 투자를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TSMC와 인텔은 아직까지 유럽에 투자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메모리 반도체 주요 고객사인 서버는 미국이죠. 그리고 모바일 회사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조금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 섹터를 확인해 보면 정말 어떻게 있을까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실적 발표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을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들 꼼꼼하게 살펴봐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미툼 가격이 1년 새 반토막이 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대거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전 거래일 대비 8.9% 하락한 26만 1,500원에, 그리고 에코프로는 8.1% 하락한 8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관련해서 소식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에코프로 외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리막을 걷던 엔터주가 깜짝 반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7.3% 오른 11만 3,2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요즘 하반기 들어서 엔터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반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신 아티스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 하락이 좀 지나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아이돌의 성공에 따라서 향후 엔터주와 또 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고요. 이와 함께 현지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엔터주에 대한 가치 평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입니다. 유진 로봇 51억 원 규모의 로봇 청소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네요. 자, 두 번째 공시는 남아토건입니다. 링갈 지역 주택조합과 264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9.07%라고 알렸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시도 보겠습니다. 엑스페릭스는 하잉크 코리아 지분 24%를 양수하고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다고 전했네요. 자, 마지막 공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애경그룹 IT 계열사인 AKIS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 마감 후 시간의 상승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죠. 오늘 삼성물산이 단독 출자 펀드를 내놓으면서 관계기업인 로보콘 인수 계획이 재부각되었는데요. 따라서 대한제강이 코스피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윌비스가 오늘 장 마감 후 자산 재평가 결과 25억 원 규모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하면서 시간의 급등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위에는 에이트원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또 지역 화폐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코스나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탄산 리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위권에 랭킹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7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헝가리 2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전지방 양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8위에는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제주항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위에는 빙그레가 3분기 호시적 전망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면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송율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참 시장이 너무 네. 어렵고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쭉쭉 빠집니다. 네. 매니저님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뭐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루틴 좀 있습니까? 네,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내려놔야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잔고가 20조라고 합니다. 20조고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고금리 장기 우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연휴라든지 이제 명절 앞둘 때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 환불금이 네. 곧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우리가 명절 이후에는 약간 시장 수급 분산화를 좀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무리해서는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번 주 거래일이 몇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간 메이저 수급처럼 관망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석 이후까지는 좀 많이 손을 좀 쉬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송유 매니저 봤을 때 저희가 이 개편을 해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되어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편 후에 이렇게 시간의 종목들을 많이 다루게 됐는데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시간 외에서 올라갔던 종목이 다음날 연장돼서 쭉쭉 잘 올라가는 경향이 좀 요즘 많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시간의 공시에 굉장히 중요도나 관심도가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앞전처럼 연초처럼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비교적 중요도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이 양극재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런 건데 송윤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안 좋게 봤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가 연동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리튬 가격은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게 네. 이제 전구체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필수 핵심 소재인데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작년만 하더라도 톤당 한 7만 달러 했습니다. 지금은 톤당 3만 2천 달러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드렸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매입할 때 리튬 가격보다 판매할 때 가공 후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성 악화를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라든가 가동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가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더 크게 미쳐지는 상황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최근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뭐 2배 가까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리튬이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가격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생산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배터리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굉장히 쌓여져 있고 특히나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오직 굉장히 이제 심한 얘기가 뭐냐면은 덤핑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악성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 악성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직전까지는 저는 리튬 가격의 회복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랑 비슷한 흐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있는 배터리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송유 매니저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 첫 번째는 리튬 가격 정상화인가요? 이제 2차 전지로 세분화하게 되면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그쵸. 보는 게 맞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도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판매 부진 위주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이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테슬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2차 전지가 좀 문제적인 거는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증설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2030년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양극재 업체들이 만든 양극재가 전 세계에 다 뿌려도 남는데요. 오. 그 정도 공격적인 증설을 했다는 건데 네. 이 공격적인 증설도 나중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지금 그 밸류에이션 다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맞습니다. 나중에 본다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 밸류에이션을 현재 주가에 끌어다가 반영한 게 문제점인데 지금 당장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7년 정도 남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생산을 거의 실제적으로 안 중지를 하죠. 시켰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2차 전지가 추가적인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년 이후에는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에코프로 오늘 종가가 88만 원이고 에코프로 BM은 26만 1,500원입니다. 네. 송유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유자는 가지고 가면 네. 될까요? 만약에 에코프로 평단이 한 100만 원 정도다.
하면. 에코프로는 사실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죠. 저는 일단 누워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약간 분리막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 지금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뭔가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저는 네.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연휴 끝날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추세 전환 신호로도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의 한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약간 지표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약간 동반되는 거래량보다는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리튬 가격 하락과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IPO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IPO 시장이 들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상장을 했었는데 하반기는 오히려 그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장한다, 대거 상장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반기 대열을 다시 한번 좀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잖아요. 상반기 사실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려워져서 IPO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여파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성공적으로 상장 데뷔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대략 큰 회사 3개 정도 지금 이제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보증보험이죠. 이제 국내 유일 보증보험 회사인데 서울보증보험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우리 에코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에코 머티리얼즈가 또 이제 상장 대기 중입니다. 상장 대기 중이고 전구체 만드는 기업이죠. 하이니켈 전구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도 기업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기업 가치 1조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뷰티테크 APR이 지금 이제 상장 예정. 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LG 엔솔에 비해서는 비교적 청약 증가금은 작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꾸준하게 이어간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마땅히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IPO 시장이 무난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 당일 이 상승 제한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상장하고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나 LG에너지솔루션처럼 수급 블랙홀이 되는 현상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파급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네. 당시에 뭐 114조였나요? LG 엔솔이.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33조인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게 뭐냐면은 대기업발 투자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 2차 전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고 로봇이 아무래도 성장 동력이라든가 시장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는 하지만은 2차 전지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블랙홀 효과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약간 로봇도 하나의 주도 섹터 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블랙홀 가능성은 저는 작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IPO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바로 화장품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커 효과가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뭐 비중국, 미국 쪽으로의 수출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실제적으로 뭐 거의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딱 두 가지가 예시가 나와져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대형주랑 중소형주,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판도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축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눈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중국 시장의 매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화장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일본 을 타겟으로 두고 네. 전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벌어졌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또 이제 중국 내 소비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소비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매출 비중도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 악화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일본을 주 타겟으로 삼았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화장품 수출 금액을 봤을 때는 가장 시장이 성장한 거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 성장을 했고 유럽도 성장을 했고 일본도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마이너스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영향이 대형주들한테 미쳤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오히려 약간 성수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올 4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냥 화장품 대형주라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공급망이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수익성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이번에도 한번 엔터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엄청나게 2차 전지만큼이나 올라갔던 엔터주입니다. 뭐 YG를 빼고 오늘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하반기 아티스트 컴백 예정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승현 매니저가 봤을 때 상반기처럼 엔터주가 폭발적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정말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약간 기대는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지만은 네. 그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시즌에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시점을 전후로 엔터주는 한 번 더 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JYP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무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약간 복귀 이런 게 좀 비교적 굉장히 좀 저하됐었고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약간 다양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하반기 4분기죠. 4분기에 지금 이제 대형 신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랙핑크 이후에 지금 나오는 그쵸. 걸그룹 7년 만에 걸그룹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도 지금 이제 SM 보이그룹 라이즈 최근에 데뷔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약간 성수익격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엔터주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엔터주 뭐 신인그룹 효과다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올랐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기술적으로 그치. 올라간 건가요? 약간 SM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앞전에 약간 뭐 지분 관련 내용도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뷔한 보이그룹 라이즈가 어떤 이제 호재성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SM이 안정화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SM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눌렸을 때는 여러분들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공시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마가무 공시는요, 유진로봇 이야기도 있었고 나마토건 그리고 엑스페릭스, 제주항공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먼저 유진로봇은 51억 규모의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좀 포떼고 더 가벼워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로봇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면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이 내용은 다뤘었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시 관련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 공시에 대한 해명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오늘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3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청소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이었고 지금 이제 갈수록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를 안 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매출이 감소할 거다라는 회사의 판단으로 지금 이제 그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사업 분야를 정리함으로써 주력 사업 2개,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솔루션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 이 두 사업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고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큰 로봇 청소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호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공시는 하나만 더 체크를 해 볼까요? 네. 제주항공이 그래도 시간 외에서 4%가량 올랐습니다. 애경그룹 IT 계열사 AKIS, 아키즈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반영해서 4%가 시간에서 올랐을까요? 일단 제주항공도 어떻게 보면은 애경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쵸. 계열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시를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시가 나왔어요, 사실 오늘. 네. 이게 뭐냐면은 애경그룹의 IT 계열사 지금 말씀하신 AKI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50대 50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애경 자산관리 그리고 AK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주항공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출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제주항공은 무엇을 주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두 회사에다가 그만한 지분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계열사들끼리의 지분 정리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를 특별한 악재다 호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고 어떤 시간 외에서 제주항공이 4% 올랐던 거 내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송유일 매니저가 직접 종목까지 함께 주세요. 함께 주고 있습니다. 송유일 매니저가 해주는 이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넘어가실게요. 자, 이제 한 주의 플랜을 우리가 짜봐야 되는데 일단은 증시 스케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수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 일정 규모를 갖춘 수술실의 경우는 CCTV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술실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수성을 띠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안, 특히나 이제 정보 보안, 물리 보안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 보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선도 기업 역할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뭐 알랩도 나름 이제 증시 흐름에 비해서는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9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그리고 미국 8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보시면요. 한중일 외교부 고위급 실무진 협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약간 관계가 많이 악화가 되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 내용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국제 정세에 비춰 봤을 때는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과 OECD 국제 재정 포럼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앞전에 제10회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적인 무기들이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시가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려 시가지 행진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비공식적으로 연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재건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문제는 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AI 탑재 윈도우가 출시가 됩니다.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AI 기술 탑재로 다양한 지금 이제 기능들이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오늘만 비추어 봤을 때 AI라든가 최근에 시장 주도 섹터들이 약간 저조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AI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화요일에는 미국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와 미국 7월 주택 가격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 사실 우리가 그 앞전에는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지금 이제 우려도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하나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T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밀리의 서재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지금 이제 IPO라든가 지금 이제 신규주들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메모리 칩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이제 국제유가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휴장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이날 발표가 되는데 이 GDP 같은 경우는요, 예정치, 수정치, 확정치가 있습니다. 이날 공개되는 거는 확정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의료 최고 기업이죠. 미국 나이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으로만 우리가 여겨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표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그다음에 9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이 과열됐냐, 과열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을 보는 건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거 한번 볼 텐데 중국 국경절도 이때 시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황금 연휴죠. 국경절하고 중추절이 맞물려서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인데 이 기간 동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도 휴장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8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그리고 9월 시카고 PMI, 그리고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과열됐냐 안 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유가 관련된 지표들이죠. 이런 내용들 지금은 체크하셔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는 당연히 휴장이니까 볼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된 내용인데, 자, 미국 의회에서 지금 정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일이 9월 30일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셧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현재 집권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안이 있는데 이제 공화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폭 삭감해라 그런 식의 지금 계속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 가능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고요.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중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거죠. 월요일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는 휴장이고요. 중국과 홍콩 증시도 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지금 이제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 기준이 50입니다. 50이고 50 이상으로 나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50 이하로 나오면은 부정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 지금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8월 건설 지출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9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월 일정까지 좀 맛보기가 됐던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이 휴장일 때 과연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지표들,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봤더니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GDP 확정치도 그 다음날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일 매니저가 강조해준 미국 의회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기한도 이날 결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송일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연휴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하필 딱 좀 차라리 이거 발표하고 양옆으로 쉬면 참 좋을 텐데 ISM 제조업 지수랑 PMI 확정치가 딱 우리 연휴가 이제 끝날 때 나오더라고요. 또 안 좋은 건 다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예감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 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엎친 격이 덮친 격인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봤을 때 코스피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증시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뭐 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산안 처리가 가장 큰 내용인데 이게 또 토요일 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게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최근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라 근 한 달 동안 유지되고 있는 악재성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에서 오늘 송룡 매니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오늘장 한 줄 정리는 메이저 수급의 부재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의 조정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 원화 강세 기조로라고 했는데 기조로 이거 맞나요? 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장 주의할 점은 중국 소비주 중심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세로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야기는 좀 해봤으니까 내일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그나마 지금 이제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원화가 강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때 종목 장세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뭐 사실 굉장히 많이 극명하게 갈리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원화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선방한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화까지 왔는데 그나마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선방을 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원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장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중국 소비주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뭐 중국 연휴도 앞두고 있고 우리도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화장품 뭐 면세점 다양한 섹터 여러분들 거론되고 있는데 저 같아도 지금 이제 마우스에 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직전 코앞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게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섹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약간 항공주들도 괜찮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편하고 있고 3, 4분기 또 계절적 성수기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중국 소비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장 보는 게 아니라 약간 3분기 실적 나아가서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번 주와 내일장 주의할 점, 내일장 체크 포인트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율 매니저의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던 안랩이 시장 대비 정말 견고하게 잘 버텨준 것 같고 네. 그 외에 대한항공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우리가 걱정할 게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마이너스 0.22% 약보합권에 있었던 것도 견고하고요. 하나시스템 첫 종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1.42% 상승했습니다. 자, 그 알랩은 아직 좀 모멘텀 남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알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수수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늘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알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도 기업입니다. 특히나 알랩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넓은 점유율 폭넓게 가지고 있고 알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도 굉장히 양호하고 5년 연속 실적 성장 중인 기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알랩
알렉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선방한 모습 보였었고요. 알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11%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보기 드문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3분기 이에서 4분기까지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종가가 64,100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렸던 가격 대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랩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종목 주세요. 네. 바로 뭔가요? 예, 게임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세 가지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드렸던 세 종목 아까 말씀해 주셨죠.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알랩도 그랬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과대낙폭 위주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 같은 경우는 K 뉴딜 지수로 따졌을 때 올해 연초 대비 한 27%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과대낙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닌데 게임을 왜 보셔야 되냐면은 3분기에 호실적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한 신작 관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많이 빠졌을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차익 수혜죠. 아직까지도 환율이 높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게임주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예,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넥슨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하반기에 한 번은 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작 베타 테스트 흥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타 테스트가 진행된 게 있는데 슈팅 게임이죠. 슈팅 게임인데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이게 지금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4만 명. 4만 명이고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서도 12위의 매출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쏠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약간 중요한 내용인데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출시가 되었다가 굉장히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중국에도 출시가 됩니다. 중국에 출시가 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호실적이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아카이브도 있고 기존의 캐시카우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3분기에도 저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대폭 3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도 좋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71%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86%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15,3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16,700원, 손절가는 14,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유희 매니저의 게임주 넥슨 게임주였습니다. 목표가 16,700원, 손절가 14,000원입니다. 자, 게임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송유희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연휴가 생각보다 깁니다. 생각보다 길고 네이버 밴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과대낙폭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보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MBN 골드 송유를 검색하시면요. 송유 매니저의 밴드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연휴 동안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게임주는 왜 오르고 어떤 이익을 볼지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